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며 당명 개정 추진 의지도 밝혔는데 안팎에서는 윤석열 절연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양소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겠다며 당 이름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도 강조했는데 당 안팎에서 요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애둘러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장 대표의 쇄신을 요구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변화 선언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단을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당내에서는 쇄신 발표가 늦은 만큼 확실한 절연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재건축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에 내부 인테리어에 머무른 혁신안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명확한 단절을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계엄을 끊어내야 한다며 가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해내지 못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적극 옹호한 인물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에 임명됐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사과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철진한 사과를 하는 국민께서 그것을 정말 진심의 사과라고 받아들이고 다소 회의적입니다. 장 대표의 사과에도 여론은 냉랭한 상황.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양소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파문이 지속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이 수위를 더하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분위기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용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구의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진희의 사례와 유사하게 여의도 일대에서 고액 결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동작구 의회 운영위원장이었던 이모 구의원의 법인카드가 여의도 일대 식당에서 8차례에 걸쳐 사용됐는데 김 의원의 배우자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강선우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당사자인 김경희 의원이 지방선거에서 유학생 아들이 11채의 주택을 보유해 논란이 됐는데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은 각각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 관리의 최고 책임자였다며 민주당을 넘어 청와대와 정부까지 겨냥했습니다.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기 위해선 특검이 필요하다며 공천 헌금 특검법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김병기 의원의 거취를 둘러싸고 설왕설래가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진석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본인이 현명한 결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밝혔고 원내대표에 출마한 진성준 의원은 선당 후사하는 게 어떤 길인지 숙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에서도 김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 아쉽다며 본인이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연이은 악재로 커진 불신을 수습하기 위해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올해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2026년 현장 최고위원회도 많이 하고 앉아서 탁상 공론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회의를 지향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논란이 장기화되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의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에 일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김 시의원의 업무 추진비 카드 결제 내역을 살펴보니 같은 시간 두 곳에 있었던 것 같은 이상한 흔적이 확인됐는데요. 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당비 대납 의혹이 불거진 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직을 내려놓은 김경 서울시 의원. 대선 기간 문체위원장으로 재직하던 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운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수시로 게재했습니다. 김 시의원은 이 기간 서울 강서구 일대를 돌면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 인접한 시각 전혀 다른 지역에서 김 시의원의 위원장 업무 추진비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됩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5월 오후 8시 50분쯤 강서구에 있는 강선우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기록했는데 서울시의회 문체위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보면 17분 뒤인 오후 9시 7분 서초구 방배동의 한 중국집에서 45만 6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곧바로 이동해 음식을 주문하고 식사하기까지는 턱없이 부족한 시각인데 문체위원장을 포함한 16명이 의정활동 간담회를 했다고 적혔습니다. 다른 날에는 김 시의원이 강서구에서 유세를 하기 6분 전 서초구 방배동에서 김밥을 샀다는 결제 내역도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가는 동안 매일 수십만 원의 시의회 업무 추진비가 방배동 일대에서 집중 결제됐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문제는 서울시의회의 방침상 위원장 등 몇 명으로 기재된 비용 사용의 경우 본인이 참석한 행사여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김 시의원이 SNS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문체위원장 몫으로 할당된 시의회 업무 추진비를 유용하고 허위로 보고한 셈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는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쓰는 일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도로 배상하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김 시의원 측의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본격 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내일 합수본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는데요. 수사 인력 구성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총 47명 규모로 꾸려진 정교유착 의혹 합동수사본부가 서울고등검찰청에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본부장인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서울고검을 직접 찾아 공간을 살펴봤고 앞서 사무실을 사용했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도 직접 면담해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내일 공식적인 첫 출근과 함께 수사에 대한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수사를 맡을 검경 실무진의 배치도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에선 금융 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정환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이한울 밀양지청장이 투입돼 기소와 법리 검토를 전담합니다. 경찰 쪽에서도 임지환 용인 서부서장과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굵직한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기존의 통일교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 전담팀과 담당 검사들이 상당수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합수본의 칼끝은 통일교를 넘어 신천지 의혹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의 지난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들이 조직적으로 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막아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만희 교수가 신천지 교도들을 한 10만 명을 1,000원짜리 당원으로 이 사람들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만들었죠. 합수본은 실제로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수사해온 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합수본은 이미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사실상 업무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정치권에서 별도의 특검 논의도 이어지는 만큼 합수본은 특검 출범 전까지 최대한의 성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통일교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권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관련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김교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측과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측을 불러 휴대전화와 PC 등에 대한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포렌식 작업은 압수한 디지털 자료 중 영장에 적시된 범위를 선별하는 절차로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피의자 측의 참관 아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5일과 31일에 김 전 의원과 정 전 실장 자택 등을 각각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0년 4월 총선 무렵 현금 3천만 원을 건넸다고 지목한 인물로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학자 총재가 3천만 원이 든 상자를 천정궁에서 직접 건넸다고 적시된 바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통일교가 정치인 3인방에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있어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포렌식 참관은 지난달 이미 마무리됐고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합수본 수사 개시 전까지 압수물 분석을 이어가며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재수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 추가 소환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